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그 이머징 채권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머징 채권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머징 채권 관련은 결국은 이머징의 인플레이션, 또 이머징의 금리 인하, 이런 게 어떻게 될지를 우리 예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 좀 드려보죠. 제가 그 커뮤니티 올린 거 자료 중에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이제 좀 추세가 쭉 잡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가 요 자료를 읽으실 때 조금은 좀 신경 쓰셔 보셔야 되는데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게 단순하게 이머징이 뭐 한국, 브라질, 중국이 다 포함되는 얘기인데 이 자료를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자료는 시티은행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표입니다. 즉,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라는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예측할 때 예측한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오냐, 내린다 안 내린다가 아니라 일반 시장이 예측한 추세보다도 더 낮게 나오냐. 그러니까 낮게 나오면 다운사이드 서프라이즈고 예상보다 높게 데이터가 나오면은 업사이드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금년 들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다운사이드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이머징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있어요. 이머징 마켓 인플레이션이 이머징의 모든 지역이 다운사이드로 서프라이징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징은 원래 페이스를 예상했는데 그 페이스보다 더 빨리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게 좀 채권 시장과 연결해서 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자료 한번 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인하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과 인하를 할 때 결정의 기준점이 뭐냐면 타겟 인플레이션이잖아요. 타겟 밴드에 들어온지. 그죠? 예를 들면 요 물가가 뭐 2에서 4% 들어오면 우리 금리 인상 안 합니다. 또는 뭐 한 2% 타겟 인플레이션 2%인데 2% 아래로 가면은 인하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타겟 인플레이션 레인지인데 그 타겟 인플레이션 레인지에 도달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금리 인상 뭐가 이렇게 되는 건데 볼게요. 지금 먼저 보면은 여기 점선은 선진국의 명목 물가 CPI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보면 원래는 선진국이 이머징보다 금리가 더 낮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와우, 선진국 인플레이션이 이머징보다 더 높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 평균 대비해서 선진국 인플레이션이 꺾여 내려오곤 있지만 여전히 평균보다는 높게 내려놓고 있지만 아직은 평균보다, 왜냐면 이전에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반면에 원래 이머징 마켓의 인플레이션이 선진국보다 더 높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해요? 이머징 마켓이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왜 과거 평균하고가 왜 중요하냐면은 과거 평균 금리를 가지고 각국의 중앙은행이 타겟 인플레이션 레인지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론적으로 선진국의 타겟 인플레이션 레인지는 더 조금 낮을 거고요. 이머징 마켓의 타겟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높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머징 마켓의 인플레이션이 이미 평균만큼 왔다는 건 타겟 인플레이션이 이미 도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도달하고 있다는 거는 그럼 금리가 인하될 여지가 커지고 실제로 인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볼게요. 하단 볼게요. 특히나 이머징 안에서 인플레이션이 누가 더 드라마틱하게 현재 잡히고 있냐면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보시면은 거의 11, 12에서 그러니까 절대 폭 대비해서 떨어지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틴 아메리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게 같이 돼 있는데 브라질만 쪼개본다면요 지금 3%대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물론 브라질 이달에 발표되는 거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3%대일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특히 이머징 내에서 라틴 아메리카가 가장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 그 결과로 지난주에 잘 아시겠지만 브라질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 초부터 계속 브라질 좀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연초부터 브라질 들어가신 분 이미 연 10%의 채권 쿠폰 비과세 논외로 하고 지금 채권 금리만, 시장 금리만 벌써 한
3% 올라서 채권 가격만 한 10% 이상 올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틴 브라질 추천됐던 농고고 현재 보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서 아무튼 이렇게 브라질만 국한시킬 것도 없이 전반적으로 이머징 전체가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잡히고 있다는 건 이머징 마켓에 채권의 투자 기회가 계속 오고 있다는 걸 보일 것 같고요. 하나 더 좀 설명드릴게요. 중국 얘기 좀 더 할게요. 중국의 인플레이션을 보실까요? 보시면은 여기 핵심 물가의 핵심 CPI가 최근에 한 1% 아래로 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저희 유튜브 구독자 열심히 보신 분 잘 아실 거예요. 핵심 CPI의 선행 지표가 PPI, 생산자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매 물가가 생산자 물가니 도매 물가가 내려가면은 종국에는 소비자 물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PI를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PPI 볼게요. 와우!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한 5%까지 빠지고 있어요. 즉 생산자 물가가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즉 이것의 의미는 소비자 물가가 계속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그 얘기가 될 거겠죠. 조금 더 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중국 내 물가잖아요. 이렇게 중국 내 물가, 중국 내수 물가 이렇게 되면 결국 중국 내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중국의 디플레이션의 어떤 이런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위상, 전 세계 제조 공장이고 따라서 우리가 한때 어떤 걱정을 했냐면은 중국의 물가 경제가 너무 좋아서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될 거라는 우려가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정반대입니다. 즉,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디플레이션, 경제가 워낙 둔하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결국 이거는 전 세계 어떤 여러 나라의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주겠죠. 자, 볼게요. 지금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가 지수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리만 사태 이후에 가장 급격하게 중국으로 수입 물가가 급격하게 10% 이상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예를 봐서는 미국의 그 일반 굿즈 상품 가격 CPI와 중국의 수입 물가와 굉장히 연동이 높은데 아직 굿즈 CPI는 아직 마이너스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과거의 통례를 보면 이렇게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상품 CPI도 상당 부분 디플레이션 압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중국의 물가는 결국은 어떤 중국의 어떤 경제적 문제에 대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발현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원인이 된 중국 경제 오늘 중국 경제를 설명할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한 두세 꼭지만 보고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중국의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을 그러니까 여기 회색이 지금 실업률이 지금 실업률이 거의 14%가 넘네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청년 실업자가 너무 심각합니다. 여기 약간 빨간색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지난 5년 동안에 2018년, 19년만 하더라도 실업률이 청년 실업 16세부터 24세인데 실업률이 10중에 1명만 쉬었어요. 놀았어요. 10%였는데 지금 2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자가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지금 대학 졸업한 애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아무튼 구조적으로 이렇게 청년 실업자가 커진다는 거는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이죠. 또 하나 우리 중국의 물가 전망을 중장기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중국 경제를 봐야 되는데 중국 경제 중에서 실업률 전망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부동산 얘기 좀 할게요. 부동산 심각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수입 물가나 교역량이 떨어졌다고 하도 있지만 그 기저에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이다. 뭐 제가 이전에 저희 방송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다시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중국 부동산은요, 중국의 주식과 채권 합친 시장 규모의 3배 이상 큽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은 주식시장, 채권시장보다 압도적으로 중국 경기 위상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중국 부동산 시장 규모는 좀 달리 얘기할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보다 더 큰 시장입니다. 따라서 중국 부동산의 향배는 중국 경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지 볼게요. 보면은 먼저 여기 중국의 건축의 착공 시작인데 2000년부터 해서
계속 꺾이고 작년에 살짝 반등했다 다 재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택 매매도 계속 꺾이다 작년에 살짝 반등했다가 재차 무너지고 있어요.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관련되어 있는 뭐 매매라든지 착공이 바닥을 뚫고 더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은 하우징 액티비티가 재차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게 팩트고요. 그 다음에 집값 볼게요. 하우징 프라이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보신 바처럼 한때 티어 1, 티어 2 아더스라고 하는데 티어 1은 뭐 이런 거죠. 가장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가장 큰 도시고 그 다음 단계가 티어 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지역에 구분 없이 살짝 반등하던 게 재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에 다 똑같죠. 개인들한테는 부동산이 이런 재산이 굉장히 큰 재산이잖아요. 압도적으로 큰 재산입니다. 근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고용이 불안하고 부동산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안 하게 되죠. 소비를 안 하게 되면 물가에 대한 소비를 안 하게 되면은 디맨드가 감소하게 되면 물가가 계속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하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한 거의 기저에는 중국의 실업률과 중국의 부동산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또 이거 투자의 아이디어로 보면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가 앙등하는 게 채권 투자 입장에 안 좋은데 우리가 물가 전반적으로 이제 하향 쪽에 도움을 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디플레이션이 커진다는 건 채권 시장에는 이렇게 볼게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경제가 디플레이션 되는 건 안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메시지면 채권 시장만 국한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입장에서는 굿뉴스고요. 크레딧물 입장에서는 부정적 뉴스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